예, 그럼 이번에는 각 이슈와 변수들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도 지준율을 인하했고 FMC도 계속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있고 22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쉬는 동안에 여기도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완화적으로 계속 가겠죠? 일단 사실 지난주에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0.5%의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약간 긍정적인 심리들을 좀 심어준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22회의에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마지막 이제 통화정책 회의고 사실 지금 요번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이 그동안 사실 22가 이제 경기 부양을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제동을 걸어왔던 게 독일입니다. 사실 네. 독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굉장히 제동을 걸어왔는데 독일이 지금 사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지표들이 안 좋다 보니까 독일 자체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22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시장 친화적인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얘기 나오는 것은 2016년 3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를 하느냐인데 지금 전망으로는 저도 생각하기에는 한 10bp 정도 하지 않겠는가가 유력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 인하도 금리이지만은 추가적인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됩니다. 예. 사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시 QE를 실행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할 것이냐. 사실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산 매입까지 하면서 이 패키지를 하는 이런 실행이 가장 좋은 이제 시나리오인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 될 것이냐가 지금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드라기 총재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이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22 차기 수장이 이미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라가르드 현 IMF 총재 네. 머리 하얀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이 이제 새로 이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되는데 사실 지금 라가르드 총재의 스탠스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번에 어떤 드라기 총재의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어떤 이런 정책 연속성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사실 독일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이제는 독일, 영국 지표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이번에는 정말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는 독일이 그래도 버텨주다 보니까 굳이 자기 돈 퍼줄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은 독일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이런 금리 인하와 함께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완화 스탠스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홍콩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홍콩 시위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진짜 멈춘 게 아니라 그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다만 불확실성이 약간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에 대한 영향력 전망까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9월장은 사실 홍콩 이슈는 조금 이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예. 사실 지금 송환법 철회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시위대 요구사항이 총 5가지였습니다. 네. 이걸 포함해가지고 경찰의 강경진압 조사라든가 시위대 폭도 규정의 철회, 또 체포된 시위대를 무조건 석방해라. 그리고 행정장관 직선 제시 시까지 5가지였는데 사실 이제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발적인 시위 국면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1일이 중국의 신중국이라고 그러죠. 이제 중국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사실 이날 시진핑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할 것이다. 향후에 어떤 중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연설을 할 것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중국 증시 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 증시가 그때까지는 뭔가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통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초에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강경 진압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이 굉장히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데는 이미 홍콩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사실 이 홍콩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 허브인데 예. 이러한 그 금융 허브로서의 위치는 상당 부분 좀 훼손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 홍콩의 위상이 좀 약화가 되면서 그렇다면은 홍콩의 역할을 대신해줄 나라가 어디가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랄지 아니면 또 홍콩 불확실성이 약간 완화된 상황에서 우호적으로 뭐 배경이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시장에서 변수라면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뭐 기존 포지션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들을 지금까지 봤을 때 매물 폭탄까지는 안 나올 거다라고 대체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변수면 변수니까요. 시장 내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좀 저는 어제하고 오늘장에서 좀 약간 굉장히 좀 시장이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내일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또 바로 또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상당히 공교롭게 이제 그렇게 날짜가 배치가 됐는데 사실 8월 달만 하더라도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죠. 외국인들이 현물 포지션도 줄이고 선물도 순매도를 하는 이런 포지션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선물 시장에서 이제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도 코스피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나흘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수급의 변화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순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증권사나 연기금 같이 항상 이제 좀 시장을 받쳐줬던 이러한 기관들은 차익 잔고들을 대부분 롤오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롤오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그렇게 저는 매물 폭탄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완만한 어떤 그런 만기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는데 다만 뭐 항상 이 만기일이라는 변수는 항상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입니다. MSCI 편입 비중의 조정이라든가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완화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매도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이런 이슈들은 이제 서서히 좀 이제 그 우려가 좀 거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돼서 상황의 호전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현물 시장의 수급 개선까지는 조금 더 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서 뭐 섣불리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외국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하루에 적어도 한 2, 3천억 정도의 매수를 꾸준하게 좀 해주는 이러한 그렇죠.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네. 사실 뭐 오늘처럼 이렇게 뭐 몇백억 사고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좀 매수의 연속성이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순매수에 돌아오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업종군 중에서 IT 관련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파 2019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 8K TV 선명도 가지고 싸우는 거 그건 빼고 어떤 8K TV랄지 가전이랄지 혹은 5G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주가 흐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회사들끼리의 싸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만큼 이게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요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요번에 이제 그 IFA 2019의 시사점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기 간의 연결성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 5G 서비스의 대응이 얼마나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또 네. 이제 고화질 말씀하신 그 8K TV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TV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굉장히 그 중요한 시사점은 중국 업체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야 이게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하고 좀 있으면 이제 경쟁을 벌일 날이 가까워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그 어떤 5G라든가 또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네. 이러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연결성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온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프리미엄 라인으로의 좀 변화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광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의 뭐 이제 냉장고, 이게 맞춤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스포크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에 비롯해가지고 뭐 신개념 라이프스타일의 TV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고화소, 고화질, 선명성을 비롯해서 여기다 모든 걸 다 집어넣는 뭐 이러한 스타일의 TV,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결국 향후에 어떤 가전이 나아갈 방향은 이렇게 맞춤형 가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5G 폰이라든가 폴더블 폰 같이 신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초기 시장을 과연 선점할 수가 있느냐. 분명한 5G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이어갈 수 있느냐의 부분들, 그리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기술 차별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업체들이 막 따라오고 있는데 네. 과연 이거 갖다가 누르고 확실하게 그 리딩 그 자리를 굳힐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내 업체의 과제로 보여지고요. 하반기 내내 이게 슬슬 뭐 반도체 업황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IT 업종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뭐 남은 기간 동안에는 사실 IT를 좀 중심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파에서도 얘기가 다 나오긴 한 건데 IT 업종 중에서도 한번 나눠보자면, 그러니까 TV랄지 스마트폰, 가전, 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혹은 5G와 관련해서 부품하면 또 완전히 새로운 종목군들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조금 더 비중 두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제일 지금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건 5G 관련주들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물론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5G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조정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점을 뚫는 모양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G 관련주들은 뭐 하반기 내내 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뭐 카메라 관련주라든가 네. 또 이제 폴더블과 관련된 소재 그렇죠. 뭐 이런 쪽 관련주들, 네. 이쪽이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이쪽에 역시 계속해서 포인트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OLED 관련주들도 이제 역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의 투자, 뭐 이제 고화질, 고화소 TV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돼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OLED, 또 이제 카메라, 또 이제 폴더블, 그리고 5G 예. 이런 쪽에 저는 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다 보면 부품 소재 이야기들은 뭐 계속 장기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IT 업종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는 더 긴 미래를 한번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추석 이후의 흐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갈피를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어떻게 되는지 직접 봐야 될 텐데, 시장 전망이나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이제 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네. 이러한 또 정치적인 갈등이 좀 이제 완화되는 상황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경제적인 이슈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비관론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서 가장 민감도가 큰 변수는 환율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환율이 지금 다시 이제 원달러가 뭐 1,200원 밑으로 오면서 사실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네. 그러한 모습들이 좀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그 달러 약세 여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에 본격화입니다. 중국, 유럽, 미국이 이제 동일한 스탠스로 간다는 거죠. 이제는 네. 동일하게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달 18일에 지금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연준 FOMC에서 과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물론 이제 시장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또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킨다면은 또 시장도 약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러한 스탠스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9월 달 시장은 7월과 8월에 시장이 좀 패닉이 발생을 했어요. 악재가 막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패닉을 되돌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종목 중심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에 좀 하락갭을 메우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000선 위로 올라왔죠. 코스피 기준으로 2,000선 네. 안착을 하면서 다시 저는 이 센티멘트 영역에서 펀더멘털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그 바꿔 말씀드리면 비정상적인 부분에 정상화가 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런 가운데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정상화되는 국면이 이어질 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펀더멘털로 이동하면서 시장 정상화 과정이다.
실적만 좀 잘 나왔으면 좋으련만 한번 그렇죠. 기대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